안녕하세요, 오버추입니다. 지난번 샴페인 추천편 이후 이렇게 다시 찾아뵙겠네요. 오늘은 샴페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할 건데, 지난번처럼 엔트리급 샴페인이 아니라 30만원 이상의 프레스티지급 샴페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주 마시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마셔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동시에 마셔보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우님, 준선님, 그리고 희범님, 마지막으로 성우님까지 이렇게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와인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드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음을 할 차례인데 그 전에 간단하게 오늘 마실 샴페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샴페인은 앙리지르 피디센 MV18입니다. 30만원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앙리지르의 피디센은 발레지라 마른 피노 베이스 멀티 빈티지 샴페인이죠. 피디센은 오크통을 의미하는데, 이름처럼 발효에서부터 숙성까지 오크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와인입니다. 비록 오늘 라인업 중에서는 리숙성 기간이 가장 짧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산 방식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볼드한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에 샹동 돈페리뇽 2013 빈티지입니다. 약 3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돈페리뇽은 초대형 규모의 샴페인 하우스 모에 샹동의 프레스티지급 라인이죠. 과거 영상에서 이것보다 상위급 비베인 이제 플레이티드 2 P2를 시음해 봤는데, 과연 오늘 기본급 돈페리뇽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레어브리 밀레짐 2013입니다. 원래 파이퍼 하이직 레어였었는데 현재는 파이퍼 하이직과는 별도의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앞선 돈페리뇽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샤르도네가 베이스며 오늘 시음하는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긴 8년이라는 리숙성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와인입니다. 크룩 멀티 빈티지 172 EME.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크룩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분명 여러 차례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크룩은 항상 기대감을 주는 와인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사실이고, 또 최근 생산된 크룩의 별명이 레몬즙인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걱정이 됩니다. 172를 마셔봤고 172는 오늘 처음 마셔보는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 오버추어 샴페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샴페인 오픈.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은 각 와인들의 관능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지, 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각각 분석을 할 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와인인지 한번 제가 맞춰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떨리네요. 이렇게. 근데 또 비싼 샴페인을 마실 생각하니까 설렙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살구. 가장 먼저 느껴지는 1번의 캐릭터는 과실향이 도는 살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젖은 돌 뉘앙스가 나네요. 고소한 깨향도 살짝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레어의 느낌이 살짝 느껴집니다. 네, 다시 다른 걸 다 마셔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진저의 느낌은 레어에서 느껴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상당히 프레시니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산화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 와인은 오크 숙성을 했다 해도 굉장히 적게 한 느낌입니다. 거의 안 했거나 좀 깔끔하게 떨어져요. MLF도 했다 하더라도 좀 적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그렇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색깔이 좀 더 골드 컬러네요. 2번의 향을 맡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과 똑같은데? 그 1번 캐릭터보다는 덜 프레시합니다. 뭐 이 프레시하지 않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숙성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절대적인 시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이 친구는 좀 유질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1번과 달리 산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산도가 단순히 높다는 걸 떠나서 좀 적게 적을게요. 대충 그래서 어느 와인인지 추측이 되긴 하는데 복합성이 더 뛰어난 것 같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1번에 비해서 2번은 오크의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와인의 어떤 숙성된 느낌이라든지 복합성은 저는 1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번이 더 좋은 와인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은 약간 맛있어요. 맛있지만 일단 첫 번째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뭔가 빨리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걸 담은 듯한 느낌, 그리고 산화적인 캐릭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신선한데 1번에서 느껴지는 그런 젖은 돌의 느낌의 신선함은 아니고요. 보다 이 친구는 장기 숙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얘가 제일 리덕티브한 스타일 같습니다. 향에서도 그렇고요. 얘도 약간의 생강향이 있긴 하지만 생강 쪽보다는 누룽지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1번은 견과류 느낌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얘는 견과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샴페인이 가장 빈티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더 변수, 이 친구가 그런 향이 나게끔 하는 요인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 정답을 말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틀릴 수도 있겠죠. 저 잘 틀리잖아요. 자, 4번입니다. 이 친구는 향을 맡자마자 뭘 느꼈냐면 여기서 지금 맡았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프레시니스하고 가장 날 것, 와일드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파워풀하기도 하고요. 향에서는 그리고 되게 다른 샴페인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우아한 느낌도 좀 있고요. 마지막에 먹어서 그런지 이 와인의 포텐셜이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포텐셜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폭발력이 중간에 뭉쳐 있고요. 뒤로 갈수록 피니쉬가 좀 짧게 끊어집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와인은 어떤 와인인지 대충 추측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의 와인을 다 마셔봤고요. 가장 제 취향을 얘기하자 한다. 굳이 말한다면 1번 혹은 3번에 가까워요. 4번이 가장 제가 잘 만든 그런 파워풀하고 많은 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절대적인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먹기 어느 와인이 가장 좋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번을 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잘못 만들었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나온 와인들은 다 굉장히 고가의 좋은 와인들입니다. 오늘 4개의 와인 중에서 오크 숙성도 안 하고 MLF도 안 한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와인을 먼저 제끼는 게 맞는데, 사실 이 모든 와인들이 다 저는 MLF를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은 이 와인이
오크 숙성도 하지 않고 MLF도 거치지 않은 크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요, 폭발적인 그런 복합성 이런 것들이 가운데에 뭉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어린 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자, 크룩이 2016 빈티지 베이스일 겁니다. 272ME가 에디션이. 이제 더 어린 친구가 있죠, 그 피디센 18. 그건 이제 다른 거 같은데 그건 제가 이따 얘기해드리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 와인이 크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이 피디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와인인데 약간 좀, 굳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먹게끔 하기 위해서 왠지 오크를 더 쓴 것 같고, 산화적으로 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먹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와인의 그런 급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 오늘 4병의 와인 중에서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가 피디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자, 이거랑 이게 남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레어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돔일 텐데, 저는 이걸 레어로 할 겁니다, 이 첫 번째 와인을.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견과류가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 두 와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 당연히 만드는 방식의 차이점도 있고 고유적인 그런 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얘는 도사주가 좀 더 들어갔어요. 9g, 6g이에요.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로 추측을 해본다면, 그리고 하우스의 스타일을 추측을 해본다면, 돈페리뇽은 확실히 리덕티브하게 만든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장기 숙성형 샴페인들이 굉장히 좋은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어는 그렇게도 만들고, 또 어떤 연도에는 굉장히 산화 캐릭터를 돋보이게끔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인은 아까 느꼈던 그런 견과류의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도사주가 좀 더 많이 들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그리고 상대적으로 향에 있어서의 약간 환원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말했던 생강 캐릭터를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레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어, 피디센, 돔, 크룩 이렇게 할게요.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늘 잘 틀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그 친구를 부를게요, 정답 공개해달라고. 자, 저는 첫 번째 와인을 레어라고 했습니다. 과연 뭘지 보도록 하죠. 이게 떨리냐. 와, 예, 정확히 이 레어였습니다. 좀 오늘 기분 느낌이 좋은데요. 이러다가 다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설레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번 와인은 레어가 맞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와인 저는 피디센으로 했습니다. 크룩이었네요. 완전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참 신기합니다. 산화적인 캐릭터라든지 뭐 어떤 그런 오크 터치가 난다, 이렇게 뭐 MLF 했는데 그런 건 다 한 개도 안 쓴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되게 민망하네요. 저는 이걸 진짜 피디센으로 확신을 했거든요. 와, 근데 얘가, 그리고 참고로 얘가 제일 비싸잖아요. 얘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사실 제일 아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얘를 제가 그렇게 평소에 피디센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서 그런지 거의 확신에 가깝게 얘기를 했는데 크룩이었다니. 그리고 만약에 얘가 피디센이면 피디센은 진짜 가성비 좋은 와인이겠네. 자, 3번 저는 돈페리뇽 했습니다. 과연 뭘지 궁금하네요. 크룩 너무 아쉬운데요. 예. 자, 돈페리뇽 했는데 세상 이럴 수가. 맞췄습니다. 예. 맞췄어요. 오케이, 오늘 기쁘네요. 2개나 맞췄고, 전반적인 분석에서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 피디센은 위대한 와인이었네요. 제가 피디센을 요 MV18을 올해 한 5병은 마셨을 거예요. 예, 6병? 그 정도 마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셨었는데 그때마다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피디센은 너무 맛있었고 아쉽네요. 예. 근데 얘가 크긴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 2개 맞췄다는 게 너무 스스로를 칭찬하고, 일단은 저의 어떤 판단은 그랬었는데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오크 터치 하지 않고 말로라티 퍼뮤테이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크 터치를 했을 것이다, MLF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이 샴페인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룩이 이렇게 산화적인 스타일로 만드는지는 제가 크룩을 적게 먹은 편은 아닌데 피디센보다 더 산화적인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역시 이번에도 되게 민망해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확실히 제일 맛있는 건 저는 오늘 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레어가 제일 맛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수송력이, 잠재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가성비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1등은 저는 피디센 같습니다. 그리고 크룩은 정말 아쉽네요. 원래 크룩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 빈티지 크룩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171은 이번에 처음 먹었던 것 같고, 항상 어느 정도 숙성이 된 크룩만 먹다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샴페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프레스 편을 해봤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다 맞출 수 있었는데 하나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아마 똑같은 마인드로 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 있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쇼였습니다.